그 서부지방법원 옆에 있는 그 법무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작성을 해주시고 네. 그런 법률 부분이라든가. 자, 이 사건이 임대차계는 2019년 8월 30일에 법정갱신되었습니다. 상가 임대차법 제10조 사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 임차인의 개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이 변경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하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기간 만료일은 2020년 8월 30일입니다. 설령 조항에 싹 나와 있네. 예,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법 제10조 사항에 의하면 이 사람이 2017년 9월부터 2년간 계약서를 써갖고 오더라도 네네. 이걸 마지막으로 주장하더라도 갱신됐다 그래도 1년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법무사가 주장한 거. 왜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이 상가 임대차법 10조 사항이 위배되는 거다. 네. 위반되는 거다. 그래서 임대차에서 그 1년으로 본다고 규정은 갱신된 임대차 기간 만료일은 8월 30일이다. 2020년. 그래서 제가 폐업할 때 그대로 그냥 합의하에 폐업해가지고 나온 거다. 하다못해 내가 7월 3일 날 이건 도저히 건물 그 주방 누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방 6개 결로 현상이라든가 곰팡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나 폐업해야 되겠다. 7월 3일 날 통보하니까 카톡 문자 하면서 제가 증거 자료가 있어요. 뭐라고 보냈냐 그러면 7월 달에 7월 3일 날 내가 그 상대편한테 보냈으니까 폐업한다고 8월 30일 만기 때. 그랬더니만 나한테 보내온 것처럼 8월 31일 날 폐업하지 않으면 자기가 민사소송을 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폐업하고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업하지도 않는 1년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나한테 지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나와있고 피고는 갱신된 임대차 2년이라고 주장하는 임대차 계약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으나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상가 임대차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할 때부터 발생한 누수는 점차 심해졌고 결국 2020년 6월 말부터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방에도 누수가 발생하여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이사를 했고 이에 원고는 제가 원고죠.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인 2020년 7월경 7월 3일쯤이에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도 7월 4개 보낸 카톡에 피고가 뭔 답장을 보내냐면 7월 내가 7월 3일 날 보냈으니까 7월 4개 보낸 카톡에 8월 말까지 폐업을 한다고 해놓고 또 만약 임차인이 폐업도 하냐고 연체임료도 뭐 지불하지 않냐면 임대인은 불가피하게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8월 30일 내가 2020년 8월 31일 날 폐업하고 나간다는 거를 본인도 이거 인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임대차 계약 해지에 동의하였다 이 말.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카톡 문자 메시지예요. 이게 강덕황이라고 하는 이름 얘기해버렸네. 7월 4개 보낸 카톡에 8월 말까지 폐업을 한다고 해놓고도 만약 임차인이 폐업도 아니고 연체임도 완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불가피하게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그게 언제냐? 응? (2020년 8월 3일) 날 답장을 내게 보내온 거예요. 8월 31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자기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 그죠? 응? 나는 폐업한다고 7월 3일 날 통보했고 그거에 대한 답장이 8월 3일 날 왔는데 7월 자기에게 보낸 카톡에 8월 말까지 8월 31일 날까지 폐업하지 안 하면 자기가 민사소송 제기한다. 지금 와서는 1년 기간 더 남아있다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거죠. 나이 80이나 내일 모레 90 되는 사람이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지. 적당히.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건 임대 계약은 2020년 8월 31일 존속기간 만료 및 원과 피고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2020년 8월 31일 이후에는 차임,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됐고, 또 한 가지는 고시원 시설을 철거하고 나가라는 얘기야. 고시원 시설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시원 시설이 시작된 지가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맨 처음 가서 뭐 시설을 꾸민 사람이 맨 처음 장사를 하면서 계속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저는 네 번째. 그 평균 4명이 한 4년 정도 운영했다고 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 사람들은 7, 8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만 5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4년 했으니까 합쳐보면 바로 전 사람인 이분도 이게 제주도 분인데 또 고등학교 선배들하고 부동산 관련도 하셨던 분인데 몇 개월을 운영하고 나갔냐면 9개월 운영하고 나왔어요. 9개월을 운영한 이유는 내 생각에는 이때부터 누수 문제가 조금씩 터졌던 것 같아. 1층 내가 9월 1일 날 바로 들어와 가지고 한 달 전에 1층 천장 공사를 했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와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한 달 전에도 내가 들어오기 몇 개월 전에도 자기가 똑같이 이런 그 물바지 공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내가 들어가기 전부터 이 누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곰팡이 문제가 있는데 이분도 9개월 만에 나간 이유가 바로 그 원장이죠. 고시원 원장.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있어봐야 별로 뭐 이로울 게 없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내놓고 내가 이제 그 다음 후임으로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건물주는 돈 1원 한 푼 뭐 누수 문제라든가 전부 세입자한테 좀 떠밀고. 또 한 가지는 그 방 6개에 대한 결로가 생겨가지고 곰팡이 냄새가 엄청 심각해가지고 방을 사용을 못할 정도예요. 근데 그 주인한테 건물주한테 몇 번 보여줬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얘는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방 40 몇 개 중에서 그 방 월세를 받아가지고 임대료를 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방 6개를 곰팡이 핀 방을 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 월세를 못 받잖아요. 그럼 인하를 해줘야지. 아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해마다 임대료는 올리면서 내라고 그러고, 응? 나중에 그 감정을 해봤더니만 고시원 시설을 만들면서 단열재가 안 들어간 거야. 그 뭐 때문에 단열재가 안 들어갔냐 그러면 이런 벽면 같은 데가 아니라 이렇게 좀 불룩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불룩 튀어나온 게 이런 평면이 아니라 불룩 튀어나온 게 이제 내력벽이라고 해가지고 건물과 건물을 이렇게 기둥을 받치는 거더라고. 그 수직 그 하중 같은 거를.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다가 단열재까지 입힌다 그러면 앞에 불룩 튀어나오기 때문에 방 자체는 적어져 버리고 그 침대 놓고 뭐 고시원 방 해봐야 좁은데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한 것 같아. 그 시설을 꾸미는 사람이. 근데 내가 처음 들어가면서 그 네 번째인가로 들어가면서 맨 처음 고시원 시설을 꾸몄는데 방마다 구멍을 다 뚫으면서 단열재 했네 안 했네 확인하면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응? 아무리 그렇더라도 고시원 시설을 꾸미는 거하고 맨 처음 고시원 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을 꾸민 사람하고 건물주하고는 동의하에 이 방을 만드는 걸 허락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력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력벽에 그 단열재
저는 네 번째 인수를 받은 뿐이고 맨 처음 만든 시설에 시설 양수가 돼가지고 권리금을 주고받았으니까 저쪽에서는 너가 이런 단열재가 안 된 결론내는 방을 받았으니까 너 책임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 사용을 최근까지 다 사용해 왔으면서 뭐 오리발 내민다는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나가게 되면 철거하고 원상 회복해라.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손 대해서는- 사장님이 네. 만약에 저처럼 세입자로 들어갔을 때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부당하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뭐 철거 부분도 그렇고. 그렇고요. 8,100만 원이나 나왔는데 네, 당장까지. 월세 또 쓰지 못한 방에 대해서는 물론 누구의 책임인가가 이제 또 그 부분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또 나머지 보상 부분도 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 건물 자체에 이상이 조금만 볼륨 좀. 있었다면 건물 자체에 예, 건물 자체 이상이 있었다면은 아무래도 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건물 주인이 뭐 사소한 공사는 그 건물을 쓰시는 그 임차인이 해야 되겠지만은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건물 주인이 책임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판례가 있어요. 잘 말씀하셨네. 우리 법무사님이랑 이렇게 찾아가지고 판례를 찾아보니까